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여기는 한강 뚝섬입니다. 우연하게 강변북로를 지나가다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날이 참 따뜻합니다. 이 서울은 참 I love 서울을 이렇게 할 듯이 사랑이 참 좋은 도시다. 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서울만한 도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없는 게 없고 있는 건 다 있고, 그리고 너무 익사이팅하고 단조롭지 않고 지루할 새가 없는 그 도시고, 또 그 우리나라 자체가 아주 역동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꾸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은 자꾸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말년에 사시겠다고 그런 상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만 해도요, 제가 2명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한 분은 45세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8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81세에 돌아가신 분은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목욕탕에서 미끄러지셔 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건강하셨습니까 하니까 건강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상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시 사람의 목숨은 명은 정해져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명하고는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다 해가지고 운명이 정해져 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명나라 때 원효범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운명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정해져 있더라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밝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긍정의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이 세포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환희심을 일으킨답니다. 경건한 그런 거에 상당히 환희심을 일으키니까, 이 세포가 환희심을 일으키면 그만큼 정해진 수명보다 오래 사는 거는 마찬가지죠. 우리 자동차 부품들도 정해진 것보다 더 깨끗하고 닦고 조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은 오일 칠하고 그러면 더 많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의 반면에 45세 그분은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이제 그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이렇게 새벽에 심장마비였다 그럽니다. 직업은 이제 주식 트레이드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이제 좀 비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술을 먹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계속 간직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0대니까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술 기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견딘다 하고 살았는데, 몸은 견뎌도 이 우리 혈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혈관이 견딜 수 있는 과부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혈관이 깨끗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찐덕찐덕하면 그만큼 한순간에 막혀버리면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허망해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한 푼 더 벌려고 막 어디다 투자할까 막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죽음이다. 그러니까 현자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호흡 불식간에 우리 생과 사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는 항시 도래하고 있다. 흰머리 남은 저승사자가 데리고 간다는 증거니까 이제 생각을 좀 잘 바꿔봐라. 그러니까 화택, 불타는 집에서 이제 그만 좀 살으라고 했으니까 좀 그만 좀 살아봐라. 그런 말을 자꾸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재라고 하잖아요. 삼재가 수재, 삼재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재, 그 다음에 풍재, 그 다음에 화재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재는요, 물인데 그게 이제 돈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주 잡았다라고 할 때 그 물을 표현하는 게 그래서 이제 돈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물이
수장고, 그러니까 저장하는 장치가 없이 그 뭐를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홍수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이렇게 뭐 도시마다 시설을 할 때는 꼭 수장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수장고를 안 만들고 무조건 돈만 벌겠다 하면은 꼭 그 홍수 피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를 저장을 하고 그거를 저장의 능력은 방류거든요. 방류. 그러니까 무조건 모은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얼마나 방사하는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무조건 모으고 아끼고 이렇게 되면 수준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명을 단축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시 삼재 중에 수재를 피하려면은 방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써봐야 뭐 맨날 어디 가가지고 이제 술 먹고, 여자에다가 쓰고 세계다 쓰고 그런 데에다가 쓰는 거는 쓰는 게 아니죠. 썼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낭비하고 허투루 쓴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풍재라는 거는 명예라고 합니다. 명예를 너무 이렇게 중요시하고 나무 이목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가 재앙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무 이목에 맞춰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가름하기 바빠요. 자기 살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살든 뭐 하든 그거 실상 신경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신경 쓰는 그 사람만이 남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제 삼재를 피하려 하면은 그 삼재를 피하는 것이 결국은 명을 늘리는 거다 이거죠. 명을 단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삼재를 자꾸 이제 받으면은 삼재에 걸리면은 이제 명이 단축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재를 피하려면은 첫째가 이제 방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든지 이제 움켜쥐는 것에서 이제 좀 이렇게 움켜쥐었으면 이렇게 피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골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뭐 힘 빼는데 3년이라 하지만 힘 빼는데 30년도 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톡톡 이렇게 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움켜쥐고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깎여 맞아요, 볼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하고 골프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못 치는 거죠. 마음대로 치려면은 이렇게 톡톡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큰 욕심 없이 톡톡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것이 훈련이 돼 있으면 이렇게 훈련이 탁탁 돼 있으면은 그게 이제 다 제거리 남보다 제거리 더 나가고 그런다 이거죠. 더 편하게 쳐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방사 능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골프를 한번 할 때마다도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항시 이렇게 내가 얼마만큼 편안하게 이렇게 뿌릴 수 있는가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용 써가지고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톡톡 터보면서 헤드 무게감으로 이렇게 치면은 얼마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내가 아주 천천히 쳐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멀리 나가네 이런 데에서 이제 어떤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가 항시 역으로 가는 거다 이거죠. 물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멘탈 운동이다 이겁니다. 그 멘탈이 수련이 돼 있으면 오히려 골프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골프만 하더라도 그러는데 세상의 이치가 다 만강의 달이 만개여도 하늘의 달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다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치도 마찬가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수련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 그게 왜 그거를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럼 마음대로 살아 가지고 명이 단축돼 가지고 단명을 하면 그게 뭐가 좋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나 보면은 다 그동안 내가 용 쓰려고 했던 그 자체가 참 허탈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가 참 괴로운 거죠. 오히려 몸이 나빠지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그럴 때가 이제 우울증이 온다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더라도 윤추의 싸움이 팍 벌어지잖아요. 과연 이 나라가 법치주의가 있느냐, 법치가 있느냐, 치욕스럽다, 치욕스러운 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폭력적인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뭐든지 막 폭탄 만들듯이 폭탄 터트려 버리고 법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종부세 고지서가 2배 이상 나왔다고 하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그까짓 거 다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뭐 20만 15만 원짜리가 45만 원, 뭐 30만 원 나온 것까지 뭐 그 2배 나왔다고 그러냐 뭐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15만 원이 30만 원이 되더라도 30만 원이 내년이면 60만 원이 되고 내후년이면 60만 원, 120만 원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계속 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 나이는 늙어가고 나이가 먹고 내가 수입할 것도 없고 벌 것도 없고 연금밖에 없는데 연금 받아가지고 세금 내다가 내가 다 끝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 자체가 구조가 참 독특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세금을 아주 무섭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가 내가 소득이 있는 데서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런데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낼 수가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채무 같은 거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채무를 공제를 안 해줘요. 이게 세금에 이런 채무 같은 거 있다, 내가 빚을 짓다 막 이런 거를 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줘요. 세금 냈던 거 이런 것도 공제를 안 해주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100원 벌었으면 100원이 매출이면 100원에서 그것도 비용도요 아주 엄격하게 인정을 해줘요. 업무 무관 이렇게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 구조가 상당히 좀 강하다, 세다 이거예요. 미국하고 비교해 가지고 미국 전체의 세금 구조하고 우리나라 세금 구조하고 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보유세 그런 부분만 해 가지고 미국은 시가대로 이렇게 매입가격에다가 고치는데 우리는 공시가격에 가니까 그나마 적은 거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합리적인 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매입가액에다가 재산세를 붙고 그쪽은 보유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재산세 낸 거, 세금 낸 거 다 공제해주고 다 이런 합리적인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 비교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 이렇게 지금 막 대립하고 논쟁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무슨 목적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논쟁하고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직업이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막 싸우라고 대신 싸워주면은 막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돈을 주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날마다 뭐 댓글 쓰고 뭐 하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목적의식이 없는 그런 일반인들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서로가 싸운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부부도 싸우잖아요. 왜? 그게 이제 업의 충돌이거든요. 업의 충돌이 서로가 다 틀려요. 업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삼각형이고 어떤 사람은 네모고 어떤 사람은 별표고 이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교집합에서는 서로가 이제 교감이 되는데 삐쭉삐쭉 삐져나온 데에서는 막 난도질 하는 거죠. 단두대에 이제 막 이렇게 몸이 삐져나오면 잘라버리듯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가 충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돌 부분들에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시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그렇게 참 허구다, 허망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어떤 정치 성향이라는 거는 그 업이라는 게 그 삼각형이냐 세모냐 네모냐 이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30년 수행한다 해서요 그 성향이 바꿔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출세관으로서 세상하고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진짜 그야말로 도를 꼬아리라 뭐 깨달음 얻으리라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철저한 그런 의식 없이는요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그 성향이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그 뾰족하고 뽀족하고 내가 보고자 하는 시각대로 다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색수상 미촉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안이비설신이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좋은 말만 듣고 그 다음에 맡고자 하는 냄새만 맡고 좋은 냄새 맛있는 것만 이렇게 맛보려 하고 그리고 몸의 쾌감만 느끼려 하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려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필이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없다 했거든요. 성인은 이런 것 자체가 없다. 색수상 미촉법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입이 설신이로 오는 그 색수상 미촉법 이런 느낌들이 거기에다가 필이 꽂히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그 느낌이라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하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가지고 서로가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법치주의가 자유민주주의고 그 자유라는 부분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지금 훼손되어 가고 있다 이거요. 무조건 법만 만들어 버리면 뭐든지 다 눌러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새로운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 군부 독재가 나가면 뭐든지 민주화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기득권의 교체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민주화 운동권 세력에 의해서 독재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말이 나올 정도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검찰까지도 눌러버리면은 지금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것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 장악했지, 입법부 장악했지. 그 다음에 사정기관에서 검찰을 장악해버리면은 뭐 더 이상 이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하나도 없죠. 사법부야 뭐 어차피 그거를 인권의 보루라고 할란지 그거는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고 기관도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언론은 그걸 가지고 뭐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몇 사람 정도 말하는 칼럼 정도 쓰는 정도. 그러니까 모기만한 소리를 내고 있고 권력기관, 사정기관 이런 데에서는 뭐를 뭐 하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 검찰을 스스로 막 때리고 있는데도 스스로 저항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동안의 검사들의 그 기계는 어디로 가버렸냐 이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확실하게 어느 정권이든지 내로남불 산성인 존재했어요. 그리고 안에서 우리가 나라를 돌린다 하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그 산성 안에 존재했고, 그리고 국민들을 통치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헛짓거리 한다든지 부패를 저지른다든지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그리고 법을 어긴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거는 확실하게 견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견제를 해야만이 분명코 이렇게 쌍두마차처럼 바퀴가 균형을 잡히고 마차가 굴러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견제할 사람들을 감사원이 뭐 이렇게 조금 해보려면 내쳐버리고 검찰이 뭐 좀 해보려면 내쳐버리면 그러면 검찰하고 감사원 다 내쳐버리면 거기가 다 무너지면 어디서 누가 견제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마지막 남은 보루가 검찰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가 예전에 만만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힘주고 다녔던 그런 기간에 불과한 것인지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입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거하게 무리를 가지고 상대를 하고 그 정도에서 자기가 뭐를 기계가 있었어야 그게 정의를 외칠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야말로 검사 한 번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있을 때는 맨날 한 직급 올라가가지고 검사장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나와가지고는 어떻게든지 돈 한 푼 더 벌으려고 하고 그런 무리들밖에 없었다 하면은 나라가 그러니까 무너져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검찰이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검찰의 그 스스로의 공업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려고 고시 공부했느냐 이러려고 그러니까 돈 한 푼 더 벌으려고 한 직급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공부했느냐 그러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검사다 이렇게 하면서 행세하고 다닐 수 있겠느냐. 네? 어디 가서 명함 한번 내밀기 힘들다. 마지막 남은 양심의 세력이라면은 본인들이 법치를 꼭 지켜야 된다.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넘어가지 않게끔 이 공직자들이 분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맞죠. 역사 속에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길 필요는 없다. 언젠가는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공직 생활을 해보면서 항시 느껴봅니다. 절대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트레스에 요절하지 마시고 일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의 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단명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